I've been running all my days, and all my troubles have found a better way. And I've been trying to clear my head. 안녕하세요, 벤트입니다. 인텔의 CPU가 출시를 하고 각종 리뷰나 기사거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죠.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코어와 스레드 수가 증가했다는 부분과 온도를 잘 잡았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코어와 스레드 수가 증가하면 어떤 작업 환경이 좋아지고 어떤 성능이 올라가는지 벤치마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요. 온도는 어떻게 잡을 수 있었는지, 온도를 잡은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인텔의 마케팅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된 CPU는 인텔의 i5 1400과 1700K 그리고 1900K 이렇게 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CPU들과 조화를 이룰 메인보드는 ASUS의 프라임 G490M 플러스 제품입니다. G490 칩셋을 탑재한 ASUS의 제품 가운데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고요. 인텍 앤 컴퍼니의 독점 제품입니다. 인텍 앤 컴퍼니는 인텔과 ASUS의 공식 유통사이기도 하지만 용산에 서비스 센터가 크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 서비스라든가 다양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죠. 자, 오늘 살펴볼 CPU와 메인보드도 인텍 앤 컴퍼니의 대여를 받아서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인텔의 10세대 CPU가 온도가 굉장히 착하다고 해서 2열 수냉 쿨러를 장착할 겁니다. 240mm 수냉 쿨러로도 충분히 활용성이 있는지 그 부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제품 외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i5, i7, 최고 등급인 i9까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 세대에 비해서 색감이나 디자인 쪽으로 많이 겸손해진 느낌입니다. 화려한 색상도 쓰지 않고 파란색 배경에 실버톤으로 타이틀을 박아놨네요. 심플하면서 최대한 겉멋을 조금 뺀 느낌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i5 먼저 개봉을 해볼 텐데, i7하고 i9 제품은 이제 언락 버전이기 때문에 배수락 해제 제품은 TDP에 맞는 공랭 쿨러라든가 수냉 쿨러를 활용해야 극한의 오버클럭이나 만족스러운 성능을 뽑아낼 수가 있겠죠. 제품 개봉 전에는 정품 스티커 먼저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정품 스티커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만 AS라든가 향후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품 스티커를 분명히 확인하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인텍 앤 컴퍼니라고 정품 스티커가 정확히 붙어 있네요. 기존과 다름없이 개봉을 하면 무지박스에 인텔의 스티커와 각종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쿨러가 있고 이렇게 CPU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제껴 가지고 딱 하면은 유명하죠. 예, 초코파이 쿨러. CPU를 빼면 되는데 CPU가 나왔습니다. i5 CPU가 딱 나왔습니다. 자, 새로운 10세대 i5 CPU는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존의 i5 9세대는 6코어 6스레드였는데 6코어 12스레드로 스레드가 2배 늘어났고요. 터보 부스터도 4.2GHz에서 4.3GHz로 향상됐습니다. L3 캐시도 9메가에서 12메가로 늘어났는데, 특별히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죠. 바로 1151 V2 소켓에서 LGA 1200 소켓으로 변경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향후에 출시될 인텔의 11세대 CPU도 LGA 1200 소켓을 사용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번엔 i7을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텍 앤 컴퍼니 정품 스티커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또 스티커, i7 스티커 해가지고 딱. 인텔의 10세대 CPU 1700K도 스펙이 어떻게 상향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8코어 8스레드에서 8코어 16스레드로 스레드가 2배나 늘어났고요. 터보 부스터는 4.9GHz에서 5.1GHz, L3 캐시는 12메가에서 16메가로 4메가나 향상을 했고요. 메모리 클럭이 2666MHz였는데 2933MHz로 향상된 부분도 돋보입니다. 상향된 스펙을 보니까 이전 세대의 상위 등급이었던 i9 9900K가 생각이 나는데, 성능적으로는 어떤지 이따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고 등급인 i9 1900K 버전입니다. i9에는 차별화를 뒀어요. 전 세대에서도 그랬듯이 뭔가 굉장히 특이하고 멋있는 느낌을 많이 줬는데 이번에도 패키지에 신경을 좀 쓴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플라스틱 재질로 아주 튼튼하게 CPU를 고정하고 있어요. 누르고 있는 듯한 디자인으로 멋있게 나왔네요. 해주고 이렇게 열리 딱 돼 있어요. 고기를 또 잡고 서랍은 이거 무슨 보석 상자 같이 이렇게 해놨어요. 항상 저번하고는 또 달라 느낌이. 자, i9 1900 제품 이렇게 개봉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i9은 어떠한 스펙 향상을 갖고 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8코어 16스레드에서 10코어 20스레드로 스펙상으로 보면 엄청난 성능 향상이 기대가 되네요. 자, 그리고 터보 부스터는 5.0GHz에서 5.3GHz로 L3 캐시도 16메가에서 20메가로 상향됐고요. 자, 역시 메모리 클럭도 2666MHz에서 2933MHz로 상향이 됐습니다. 물론 XMP를 지원하는 메모리라든가 오버클럭을 하면 3200부터 그 이상까지 활용이 가능하겠죠. 자, 그럼 ASUS의 프라임 G490M 플러스 제품의 구성품도 한번 살펴보고 신나게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보드와 SATA선 구성품이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백패널과 CD까지 동봉이 되어 있네요. 자, 바뀐 디자인은 아까 확인을 해봤고요. 자, CPU 소켓 부분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끼워지는 홈 부분까지도 이렇게 위아래로 변경이 되어서 이제 개조의 여력은 없고, 조립이야 이렇게 툭툭 던지면 쉽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식간에 테스트 사양이 조립이 됐습니다. 테스트 사양은 일단 논오버클럭으로 진행을 해서 프라임 G490M 플러스 메인보드와 인텔의 10세대 CPU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성능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텔의 i5 10세대 1400 CPU입니다. 시네벤치 멀티코어 성능이 3167점을 기록했고요. 파이어 스트라이크의 피직스 코어가 17640점을 기록했네요. 작업별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PC마크 10을 활용해서 9세대 i5와도 비교를 해봤는데요. 종합 점수인 빨간색 그래프만 봐도 점수가 많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특히 주황색과 노란색의 기본 능력과 싱글 스레드와의 관련된 점수가 많이 올라갔다는 것을 눈에 띄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렌더링이나 영상 제작 성능 같은 디지털 컨텐츠 제작 능력도 향상돼서 무난한 영상 편집 능력까지 갖추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네요. 전반적으로 10에서 12%의 성능 향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높은 점수의 9세대 CPU인 i7 9700KF와도 비교를 해봤는데 14나노 공정의 마지막 용병인 만큼 최적화가 잘 이루어진 것 같아 보이네요. 9세대지만 i7이기 때문에 코어 개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영상 컨텐츠 제작 작업 능력은 이기지 못했지만 기본 능력이 향상되면서 9세대 i7을 대체할 만한 종합 점수를 보여줍니다. 게임 성능까지 궁금해지네요. 다음으로 i7 1700K를 살펴보죠. 시네벤치 멀티코어 점수는 4896점을 기록했고요. 파이어 스트라이크 피직스 코어는 25075점을 기록하면서 79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이전 세대와 성능 차이는 어떨까요? 이전 세대에 비해 역시 10에서 12% 정도의 성능 향상이 확인이 되고요. 역시 9세대인 i9 9900K와 비교를 할 때도 스레드 수의 증가로 팩이 같아지면서 3D 렌더링이나 영상 콘텐츠 제작 능력이 비슷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0세대에선 터보 부스트 맥스 3.0 기술이 더해졌다고 하죠. 그래서 더 높아진 동작 속도와 프로세스 차원에서의 개선 부분들이 기본 능력과 싱글 스레드의 반응성을 높여줬기 때문에 종합 점수를 이긴 것 같아 보입니다. 인텔의 새로운 i9 1900K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시네벤치 점수가 6294점을 기록하면서 인텔 제품의 새로운 i9 시리즈로 도약을 했고요. 파스의 피직스 코어가 29295점으로 측정됐습니다. 이전 세대와 비교를 해보긴 하겠지만 코어와 스레드 수의 증가 때문에 범접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모든 면에서 같은 i9이라고는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인텔 제품에서 최고의 CPU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임 성능을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인텔의 9세대 CPU인 9700KF를 기준으로 인텔의 새로운 10세대 CPU의 게임 성능을 한 번에 알아볼 건데요. 제가 가장 많이 즐겼던 게임들 위주로만 해서 실질적으로 체감 성능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인텔의 i5 10400이 많은 성능 향상을 보여주면서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 같은 맵이 넓은 무거운 게임도 원활하게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i7 9700KF에 비해 프레임은 떨어지지만 온도나 CPU 활용면에서 가격 대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온도 차이인데요. 10에서 15도 이하의 온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700K나 1900K는 프레임에서는 큰 차이는 없었지만 CPU 사용량이 크게 줄면서 여유가 많이 생겼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파크라이 5에서도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9700KF가 55%의 점유율을 보일 때 1700K나 1900K는 40%에서 30% 이하의 CPU 점유율을 보여주면서 아주 여유로운 구동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i5 1400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착한 온도와 안정적인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쿨러에 추가적인 금액을 투자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출시한 게임의 대부분이 옥타코어를 완벽하게 지원하는 게임이 없는 것을 감안했을 때 다시 한번 인텔 CPU 중에 i5가 게이밍 PC를 구성하기에 좋은 CPU란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싱글코어의 클럭과 성능이 게이밍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걸 생각했을 때 코어와 스레드의 증가로 멀티 성능이 높아진 10세대의 게임 성능은 게임 프레임의 상승보다는 하위 프레임 유지 능력이 향상되었고 게임을 구동하는 데 한층 더 여유로워진 모습입니다. 자, 지금까지 인텔의 10세대 CPU를 살펴봤습니다. 여러 면에서 인텔의 14나노 최종 버스라는 느낌은 변함없이 들고요. 자, 체급별로 살펴본 인텔의 10세대 CPU는 게임만 할 거라면 아무래도 i5와 가장 ASUS에서 가장 저렴한 프라임 G490M 플러스 모델의 조합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성비가 뛰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i7은 내가 게임도 많이 즐기지만 영상 편집이나 개발을 해보겠다는 꿈을 갖고 있다면 그 꿈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i9은 역시 전문적인 디지털 컨텐츠 제작자나 개발자가 쓰시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집중적으로 온도를 파고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개선을 많이 한 것 같아 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히트 스프레드의 구리 함량과 굵기를 늘려서 열 전달력을 높이고 코어 다이 설계도 한층 얇게 설계를 했다고 하니까 연산 작업으로 코어가 높은 열을 발생해도 이전보다 빠르게 열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능력을 갖춘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쉽게 말하면 그냥 이제 뚜따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막 뚜껑을 따가지고 막 사포질하고 그게 뭐니 그게. 아이고 참. 자, 어쨌거나 우리에겐 오버클럭이라는 애증의 검증 시간이 남아있죠. 자, 그래서 ASUS의 신급 모델인 메인보드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제품을 상세하게 살펴보고 오버클럭까지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시원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